여러분들, 복장은 똑같아도 전혀 새로운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고양이 한 마리가 주머니 속에서 나와서 제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고양이처럼 아주 집중해서 한번 이 강의에 한번 빠져볼까요? 먼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가까이 가서, 자, 지금 보시는 이 성서가 이응찬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 백홍준, 이성아, 김진기 등의 도움으로 로스와 맥킨타이어, 특히 로스와 함께 노력해서 만들었던 최초의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입니다. 자료에는 당시 평안도 사투리가 많이 들어가고요. 또 그리고 한문으로 한글로 그대로 번역해서 재미있는 우리말로 만들어낸 성경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또 그리고 하나 볼까요? 그 옆에 지금 보여주는 이 자료는 예수 성교 전체 전서가 신약 전서입니다. 예수 성교 전서. 또 하나 볼까요? 아래쪽으로 봐주시면 한문에 토를 단 것처럼 보이죠? 이 자료가 일본의 수신사로 따라갔다가 쯔다센이라는 일본의 농학자이자 신학자로부터 영향을 받고요. 또 그리고 녹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던 이수정이 한문을 번역한 마가전이에요. 이와 같은 성서들이 우리가 볼 때마다 가슴에 뭔가 뜨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요, 좋은 조건 하에서 성서가 번역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특이하고도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어떤 구속의 역사는 이처럼 미라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섭리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 시간에 의료 선교사로서 우리나라에 온 알렌, 또 그리고 감리교의 스크랜턴, 또 그리고 감리교의 하워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광해원을 세우고 재중원을 만들고, 그리고 바탕이 되어 지금까지 우리 곁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보게 되고요. 또 그리고 정동에 있는 정동병원이고, 또 나중에는 여병원이었던 보구여관까지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의료 선교가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드렸죠. 열악한 조선의 의료 환경, 그리고 청결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터지게 되는 그 죽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의료 선교를 통하여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1884년의 갑신정변은 아주 중요한 개신교 선교의 획이 되었다. 왜냐하면 알렌 의사가 고종의 시의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선교에 좀 더 좋은 조건을, 가장 좋은 조건을 확보한 것인가요? 목사로서 최초로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는 언더우드였습니다.
1859년 생이니까요. 1859년 뉴욕대를 졸업한 언더우드. 그리고 뉴욕 대학만 졸업한 것이 아니라 뉴 브룬스윅 신학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신학교입니다. 뉴 브룬스윅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서 나아가겠다는 각오를 다진 것은 커네티컷주에 있었던 신학교 연맹대회, 미국의 모든 신학교 연맹대회, 보고연차대회에서 커네티컷에서 있었던 여기에서 감동을 받고 선교사를 결심합니다. 그가 선교초로 삼았던 곳이 한국이에요. 조선이에요. 바로 그 장소에서 신학교 연맹대회, 바로 그 장소에서 평생을 두고 목숨 같은 친구를 만나게 돼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아펜젤러였습니다. 교파는 달라요. 장로교와 감리교. 하지만 같은 결심을 하고 같은 나라 조선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똑같이 요코하마까지 와서 조선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때가 1885년 4월 5일이에요. 식목일이에요. 우리가 기억하기 좋으라고 4월 5일 식목일 85년. 그 두 선교사는 부부들이 제물포에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85년 4월 5일만 하더라도 그 전해 12월 달에 갑신정변이 터져서 온 천지가 뒤숭숭하고 민시척족들이 많이 죽고요. 물론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지만 개혁파들에 의한 정변은 개혁안 14개조를 발표할 때까지 3일 동안은 대단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실패자들은 다 일본이나 미국으로 망명생활을 떠났지만 조선은 전국이 어수선해요. 그래야 이들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미국의 주한 미국 공사 부트공사는 아펜젤르 부부는 미안한 말이지만 조금 더 있다가 들어와라. 언더우드만 먼저 입국하시오. 라고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래야 언더우드는 먼저 제물포에서 이틀에 걸쳐 서울에 도착했고요. 아펜젤러 부부는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2달 뒤에 들어와요. 아펜젤러는 아쉽지만 언더우드보다 2달이 늦어져 버렸어요. 어쨌든 언더우드는 이 땅에 발을 내디딘 목사로서 최초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알렌은 의사였었어요.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가 한 첫 사역은 알렌이 만든 제중원의 약국에서 일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의료 선교를 먼저 시작했어요. 이미 바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스크랜턴이 들어왔습니다. 헤론이 들어왔습니다. 다 의사입니다. 감리교 계통이지만 다 의사입니다. 이들이 1885년에 이렇게 들어와서 가장 먼저 의료 선교를 시작하고 병원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만든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하나 차츰차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죠. 조선에 들어와서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선교 사업을 시작하지만 정동이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는, 이 동네는 이처럼 외국인들이 점차 모여드는, 병원과 함께 모여드는
양촌이라는 별명을 가진 새로운 근대화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는요, 최초의 근대식 호텔도 생기게 되고요, 각국 공사관이 들어오고요, 외교군락부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근대화의 아주 중요한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동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의료를 했으면 그 다음은 뭘까요? 당연히 교육 선교입니다. 그리하여 선교사들은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또 그리고 언더우드는 경신학교를, 스크랜턴과 함께 아펜젤러는 이화학당을, 좀 나중에 들어오게 되는 장로교의 베어드는 평양으로 가서 숭실학당을, 이렇게 학교를 세우는 교육 선교가 곧 2차 의료에 이은 2차 선교의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들이 운집한 새로운 근대화의 요람은 정동이 되었습니다.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도 정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정동과 얽힌 또 다른 근대화의 요체, 또 개신교의 중심, 이 정동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